앞에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의사 표현을 먼저 제시를 했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 먼저 대답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중국이 대답을 들려준 거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항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중 관계는 어떠한 국면으로 가게 되느냐, 이것을 전망을 또 제대로 해줘야지 지수의 상승과 그리고 추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가장 가까운 사례에 비슷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1985년도에 미국과 일본 간의 플라자 합의가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과거 사례로 보아서 미중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 이후의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키워드로 바뀌어져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줘야 되는 건지 오늘도 함께 곱씹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국이 먼저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몰아치고 있는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몰아치고 있는 미국이 공세를 계속 펴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우위를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화면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어제 밤중,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라 볼 수가 있죠. 어제 밤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먼저 이제 의사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있고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중국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타격을 받고 있었던 중국의 경제 상황, 증시 같은 경우에는 37%가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실물 경제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제조업에 대한 성장이 먹구름이 스물스물 키어오고 있는 상태. 게다가 반도체 시장까지도 억압하고 있는 미국의 공세에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항복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좀 먼저 그만하자라는 제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워요. 싸우는데 아무래도 화해를 먼저 제시한 쪽이 내가 좀 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화해를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좀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래, 내가 잘못한 거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진작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협상의 테이블에 앉으면서 이제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해준 거에 따라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러면 그렇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G20 회의에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일 30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예정인데 G20 회의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떠한 내용을 합의할지 합의안을 작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트럼프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이런 좀 항복 선언 같은 그런 뉘앙스를 먼저 제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대응 전략도 다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제시안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그런 배경 자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확인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 자체는 이 어제 보셨던 화면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보시게 되면은 몰아치고 있는 미국과 반성하고 있는 중국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중국도 타격을 입고 미국도 타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다우존스 6%가량만 하락하는 부분들 확인하셨을 거고 상해 지수는 37%가량의 하락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세에 힘을 입어가지고 미국은 계속 몰아칩니다.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은 중국의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다 매겨버리겠다. 지금 2천억 불 정도를 관세를 매겨놨는데 2천억 불 정도의 이 규모로 관세를 추가로 더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와일드 카드를 제시를 했고 중국이 더 고통받길 원한다. 이런 식의 의사표현까지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우세게 몰아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성하는 중국이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제넘게 먼저 이렇게 좀 공격 그리고 이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중국 자국 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요일 목요일 같이 확인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덩 샤오핑의 아들이 중국은 자기 주제를 알고서 좀 지금 현 상황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중국은 수축되고 공세가 미국은 점점 거세지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면서 환율이 어디서 균형점을 찾았다? 저기 1달러당 6.9 위안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새벽에 그렇죠. 중국의 어느 정도 먼저 선제적으로 합의 제시하는 모습이 나아지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환율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환율도 급속도로 떨어졌던 거 확인하셨죠? 예, 근데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1달러당 6.9 위안 수준에 있었던 게 1달러당 6.8 위안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게 수치가 0.1이기 때문에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뒷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표시하기가 조금 이제 칸이 모자라 가지고 앞차리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6.8 위안까지 떨어져서 캔들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빵빵 꽂혀져 있어요. 환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달러당 7위안대를 한번 좀 깼다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했었었는데 어제 전화 통화 한 방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감이 일순간에 종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국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공세가 최고 절정 시점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장세는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중국이 항복하고 미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주는 뉘앙스를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저 변곡점 자리에서 나와주는 그런 시그널이 발생을 딱 해버리게 되니까 오늘도 장이 확 올라가 버렸죠.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입 전 제품 관세 부과를 최후로 통첩을 한 상태이고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라고 뒷짐짓고 하고 있었었는데 중국이 그죠 미국의 의사대로 좀 수용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시점에 도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민에 빠지는 게 야 지금이 변곡의 시그널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었던 만큼 회복을 한다면은 만약에 아까 전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뭐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손절했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나 생각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종목을 고가권에서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놨으면 손실이 적지만 과거에 사는 상태로 기속 홀딩을 했다면 손실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이 타이밍 때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물타기, 추가 매수. 이거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지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하락했던 부분은 겪었던 부분이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잘 짜야지 또 이제 대응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좀 해빙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장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하락했던 하락폭 대비해서 충분히 올라갔다라고 보긴 아직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아직 반전형 패턴이 그려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러한 모양새를 좀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보세요. 자, 2018년도 11월 2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새벽경에 이제 중국의 협상 요청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장 이렇게 빨갛게 불을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김에 역시 미국 파워, 아메리카 파워 확실하게 보여줬다. 중국을 굴복시켰다.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 역시 나는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미국을 최우선으로 보는 대통령이다 하면서 자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화를 또 이끌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룩한다 하게 되면은 중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이 기조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등의 분위기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이 11월 6일서부터 그리고 G20 회담이 진행될 수 있는 11월 30일까지 일단은 중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11월 30일 날 아르헨티나에서 만나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물론 뭐 약속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조가 계속된다 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서부터 이 G20 회담이 진행되는 요 사이 이 시간이 사실 짧지가 않거든요. 11월 6일서부터 11월 30일이라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G20 회담에서 이제 그 어떤 합의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좀 잡음들이 많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위안화를 절상시키겠다고 타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장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왈가불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동 있게 좀 잔잔하게 좀 이렇게 계속 진폭을 주면서 장세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급등됐다가 급락됐다가. 그래서 바로 이 구간대가 제가 예상하는 그 최후의 좀 고비가 될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G20 회담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부분이 타결이 된다면, 확실하게 된다면, 결론값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전에 오히려 약간 좀 노이즈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해 나가시면서 견뎌내 나가시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11월 30일 전에 이 하락하는 상황들을 좀 주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때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장세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내용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방금 전에 보셨던 이제 위안화 타결이 절상 타결이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 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장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우리는 좀 다행히도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최근래에 이제 1985년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해드렸죠. 바로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가 지금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자 합의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위안화 절상이 타결이 된다 하게 되면 과거 플라자 합의와 같은 그런 수순을 동일하게 밟을 걸로 예상이 돼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었죠. 결국에는 중국도 이 플라자 합의의 수순을 밟아가는 상황이 이뤄질 거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만 버텨보자. 왜 그러냐면은 과거 미일 간 플라자 합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향후 미중 무역 협상 후의 흐름을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했었습니다. 적자가 많이 있었던 미국과 그리고 세계 2위국으로 부상했던 일본 간에 이런 그 관계가 있었었는데 미국이 너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일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위안화 환율을 절상시켜라.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퍼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일본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라자 어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어제 보셨죠? 일본을 비롯한 당시 G5 국가, 상위 5개 국가가 플라자 합의에 서약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증진, 무역 적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엔화의 여기 표현이 잘못됐네요. 평가 절하가 아니라 평가 절상입니다. 달러를 절하하고 엔화를 절상하는 부분이 이제 그 주요 골자이다. 자, 그래서 이에 1989년 니케이 지수는 39,000포인트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이 요 해석의 글인데 이거를 이제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플라자 합의가 진행된 이후에 어제 보셨었죠? 니케이 지수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이게 250%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한 250% 정도가 되고 몇 배로 쳤었을 때는 한 3배 가까이, 3배 반이 상승을 했어요. 3배 반. 그죠? 그래서 250% 급등이 나온 상태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거죠. 여기 네모칸에 써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엔화를 강세로 올려버리자라는 거예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해. 그래서 달러는 가치가 낮아져야 되고 엔화는 올라가줘야 돼야지. 이게 다시 균형점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균형점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라도 그렇게 환율에 좀 개입을 하자.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달러 약세, 엔화 강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를 통해서 이제 그 주식 투자 자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미국 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진행되는 그 금융 자산이 전 세계 자산의 대략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달러로 투자가 되고 있는 자산인데 달러가 약세고 엔화가 강세로 된다라는 부분이 도장이 찍혀버렸어요. 자, 그러면 달러로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손해니까 어디로 갑니까? 엔화로 바꿔서 갈 거 아니에요. 엔화로 바꿔서 가면은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달러로 갖고 있었던 투자 자산이 엔화 자산으로 투자가 되면서 이런 고공 현상, 그래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장 봐보세요. 환율 작살나니까 시장 급등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환율에 대한 추이가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거를 그쵸? 이 전 세계적인 공조로 인해서 이렇게 달러를 눌러버리고 위안화를 올려버린다 하게 되면은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이 되면서 이런 장세를 이룩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비슷한 250%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신흥국 장세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장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 유입이 거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봤고 그리고 그 전에도 봤었던 내용이죠. 미국은 지금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하고 싶은 본심이 지금 숨겨져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최후의 방책으로 바로 이 카드를 꺼내게 될 것 같다. 중국의 자본시장을 열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외국인 투자 자산이 이제 중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빗장들을 다 걸어 잠갔던 것들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유입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고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서 투기적인 성향까지 만들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니케이 상승에 준한 또 중국의 증시에 큰 상승세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고 이게 G20 회의에서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더 크게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안화는 평가 절상이 될 것이고 달러는 약세 전환이 되면서 아까와 유사하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역대 규모의 투자 자산들이 여기 슈퍼 러시라는 표현을 써드렸어요. 슈퍼 러시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에 낙폭이 있었던 부분 이상의 또 상승세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기조의 상승세가 이 내용만 잘 풀려준다 하게 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선거 이후서부터 G20 회의가 진행되기 전 그때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좀 지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또 국제 정세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데일리로 매일 체크하지 않고 있으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급등해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급락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버텨나간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대하던 장세가 비로소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모양이 바로 이거죠. 최종 대응 방안입니다. 요거 마지막 섹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화면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 하게 되면 우리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변곡점이 확인되는 구간, 위안화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하락한 다음에 장세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태세 전환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11월 6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의 그 구간대만 잘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태세 전환해야 되는지 이미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그죠? 제가 벌써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 3일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위에 있는 키워드는 바뀌었어요. 이제 그 어제 통화 한 방으로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G20 합의안을 지금 준비해서 저때 이제 그 아까 플라자 합의와 같은 어떤 위안화 절상에 대한 부분에 도장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뉘앙스를 보여준 만큼 요구 수용을 이제 그 수용을 하려 의사를 수용하려는 미국의 의사를 수용하려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였던 지수가 변곡점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예상 시점이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죠. 여기 아직 변곡점 이전으로 표시를 해드렸죠. 어제도 그랬고 수요일도 그랬고. 근데 오늘장 분위기를 보게 되니까 지금 변곡점에 거의 이르러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환점의 시그널이 지금 막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중간선거 이후서부터 11월 30일 전까지 그 구간대만 잘 버텨나간다 하게 되면은 드디어 변곡점 이후의 장세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투자 전략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빨간색의 투자 전략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거 파란색의 투자 전략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종목들은 정리를 좀 하시되 반등 나올 때 좀 털어버리시되 이 선별 투자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가급적 절대적으로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변곡점 이후의 장세에서 크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 그죠? 대강 상승하다가 끝날 종목이 아니라 대시세를 내면서 예전에 기록했었던 전고점까지도 뚫어버리면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쵸, 매도를 하지 말고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시간 동안은 시장 방어 전략, 인버스 같은 거 좀 갖고 있으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변곡점이 찾아와서 이렇게 전환되게 되면은 전략을 완전히 180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선별한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과거에 사놨다가 손실폭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전환의 모습이 등장했다. 오늘 같은 시간에 등장했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살살살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변곡점 이후에 또 시장 상방을 이끌어가게 되는 또 주도 업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따로 있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다 올랐습니다. 그죠? 전기, 전자, 반도체, 제약, 바이오, 엔터, 뭐 게임, 그리고 뭐 테마주들 가리지 않고 다 상승하게 되면서 올라갔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임계치에 이르게 된다 하게 되면은 시장을 이끌어가게 되는 또 주도 섹터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상승 견인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장세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전체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 상방을 이끌어가면서 고공행진해주는 종목군과 업종군이 탄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도 공격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매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장이 빠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갖고 있었던 인버스 방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팽겨 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과정을 겪어나갈 수가 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락했던 시간이 깊어요. 그리고 하락했던 낙폭도 깊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의 기조로 돌아서서 이 올라가는 변곡점 이후의 장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가 길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너무 조바심 내시면서 지금 아니면은 최저점에서 매수를 못할 것 같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몇 가지 내용 좀 더 확인하시면서 이 변곡 이후의 장세 천천히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중간 선거 이후서부터 11월 30일까지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곡의 시점이 점점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위칭 전략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 주도 업종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손실폭이 그동안에 컸기 때문에 또 만회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올라가다 말 게 아니라 굉장히 그죠? 큰 시세를 내면서 연속적인 기조로 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있어요.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변곡점 이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주들에 대한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분야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번 봐야 되는데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코스메틱 분야 그리고 2025년경에 상용화 될 걸 예상이 되는 자율주행 시장 관련된 좀 대장주격 종목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중에 일부 종목들은 수요일과 목요일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 전부 이 전 종목에 대한 종목 공개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밤인 만큼 화끈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변곡점 이후 시장 주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주들에 대한 리스트, 제약바이오서부터 자율주행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끈한 복수전을 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모두 다 참여하셔서 이 주도주에 대한 업종군과 종목군을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